서재. 안녕하세요. 제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보라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날이 너무 춥죠. 가끔 드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히트텍에 롱패딩을 입어도 추운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대체 어떻게 겨울을 나셨을까요? 진짜 상상되시나요? 이런 날씨에 강가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진짜 그렇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참 많은데 말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읽었던 레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세 가지 질문을 한국어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은 이거였죠. 어떤 일을 하기 가장 적당한 때는 언제인가? 같이 일을 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톨스토이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예전에요, 제 채널 들으시는 분 중에 광현님이 이런 댓글 남겨주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누가 사랑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하냐고요. 저는 누가 저한테 보라씨 사랑하고 계세요? 하고 물으면 사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때는 하고요. 어떤 때는 못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때로는 남은커녕 사실 저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기도해요. 제 사랑이 고작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요. 아마 그래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이유는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사실은 그 큰 사랑을 갈망하는 저의 아주 간절한 기도이자 몸부림이자 연습이라서요. 그럼 오늘의 낭독을 시작할게요. 레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왕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딱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걱정 따위는 없을 거라고. 세 가지 질문. 그건 바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일을 같이 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이 질문의 답을 아는 이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선포했고, 이윽고 수많은 이들이 각자 다른 답을 들고서 왕을 찾아왔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떤 이는 연, 일, 월은 물론이고 매 시간까지 모두 사전에 기획된 그야말로 완벽한 일정표를 만들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만 한다면 제때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반면 어떤 이는 그렇게 모든 걸 사전에 알고 계획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쓸데없는 오락 시간을 줄이고 만사의 신경을 곤두세우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만 한다면 어떤 때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왕의 혼자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모든 걸 예견하고 때마다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왕이 해야 하는 건 나라의 현명한 사람들을 선출해 의회를 만들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의회의 조언에 따르면 된다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들은 시급한 결정을 요구하므로 그렇게 사사건건 의회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왕이 미래의 일을 알고 싶다면 차라리 마법사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나을 거라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정치가들을 가장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성직자들을, 또 어떤 이는 의사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군인들이라 대답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그랬다. 어떤 이는 과학기술을, 어떤 이는 종교를, 어떤 이는 군사력을 가장 중요한 일로 꼽았다. 왕은 이러한 대답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아무에게도 상을 내리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가 내린 결정은 지혜로운 자로 널리 알려진 어느 은자 한 명을 만나보는 것이었다. 은자는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로지 가난한 평민만을 상대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왕은 평민처럼 분장을 한 뒤에 그의 호위병들을 산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서 산에 올랐다.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왕은 집 앞마당에서 땅을 파고 있는 은자를 발견했다. 은자는 왕을 보고선 가볍게 목인사를 하고는 다시 밭일에 집중했다. 노인이 감당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삽을 땅에 박을 때마다 은자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왕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자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같이 일을 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은자는 왕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지만 그의 어깨만 몇 번 툭툭 칠 뿐 다시 밭일로 돌아갔다. 그걸 본 왕이 말했다.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은자는 고맙다고 말한 뒤 삽을 건네고 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두 일항을 판 뒤에 왕은 은자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반복했다. 그러나 은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마침내 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삽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부턴 내가 할 테니 자네는 잠시 쉬게나. 하지만 왕은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렇게 2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산 뒤편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왕은 이만 삽을 내려놓고 말했다.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자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답을 모르신다면 저는 이만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은자는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기 누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 말에 왕은 은자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흰 수염이 길게 난 남자 한 명이 갑자기 숲속에서 튀어나왔다. 남자는 한 손으로 피가 나는 배의 상처를 막으며 왕이 있는 쪽으로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의 발 앞에 풀썩 쓰러졌다. 옷을 벗기니 남자의 몸에 있는 깊은 상처가 드러났다. 왕은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한 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으로 남자의 상처를 싸맸다. 워낙 출혈이 심했던 탓에 옷은 금방 피에 젖었고 왕은 옷을 깨끗이 헹군 뒤 상처를 싸매는 일을 여러 번 반복했다. 마침내 남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물 한 잔을 가져다 달라고 간청했고 그 말에 왕은 당장 개울가로 달려가 시원한 물 한 잔을 떠왔다. 그 사이 사방은 어두워졌고 밤 공기는 차가워졌다. 은자는 왕과 함께 다친 남자를 부축해 은자의 침대 위에 눕혔다. 다친 남자는 가만히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지방에 기대어 있던 왕은 문득 하루의 피로가 밀려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곧이어 잠에 들었다. 잠에서 깼을 땐 벌써 아침이었다. 순간 그는 여기가 어디인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다 침대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고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왕을 빤히 쳐다보다가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절 용서해 주세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왕이 물었다. 폐하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폐하를 잘 압니다. 저는 폐하의 적군이었으니까요. 지난 전쟁으로 저는 가족과 재산을 잃었고 그래서 언젠가 폐하를 만난다면 꼭 복수를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폐하가 이리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선 어제 저는 폐하를 암살하기 위해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폐하는 나타나지 않으셨고 되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폐하의 호위병들을 만나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만약 제가 폐하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폐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폐하가 절 살리셨다고요. 지금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심과 감사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건강을 되찾는다면 앞으로 평생 폐하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 아이들과 후손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폐하, 부디 비천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왕은 이렇게나 쉽게 적군과 화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는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몰수했던 재산도 돌려주고
몸이 다 나을 때까지 그를 돌봐줄 의사와 하인들도 보내줄 것을 약속했다. 남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왕은 다시 은자를 찾아갔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3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서였다. 은자는 전날 파두었던 이랑에 씨앗을 심고 있었다. 왕을 본 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이미 답을 얻었는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왕이 놀라서 물었다. 한번 생각해 보게나. 만약에 자네가 어제 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 밭일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남자에게 목숨을 내어줬을 거네. 만약 그랬다면 아마 자네는 나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지 않은 걸 깊이 후회했겠지. 그러니까 자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내 밭을 일구던 시간이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였으며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와주는 일이었지. 얼마 뒤에 그 다친 남자가 이리로 달려왔을 때 자네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자네가 그자의 상처를 치유하던 때였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자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거고 그랬다면 자네와 화해하는 아름다운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니까. 그러므로 그자가 자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자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를 간호하는 일이었지. 잊지 말게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라 불리는 단 하나의 시간뿐이라는 걸. 오직 현재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제나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라네.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말일세.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많이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존재한다네.